죽은 물고기가 부서진 뼈를 가지고 있거나 목이 잘린 뱀이 여전히 물 수 있으며 폭발한 고래에 대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낙타에서 사랑스러운 나무늘보까지 여기 만지면 당신을 관속으로 보낼 수 있는 동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와 물림 본능. 낚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지만 그 잠재적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배에 올려지거나 손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시픽 워프 피쉬는 손질된 후에도 강력한 물림 본능을 가지고 있어 캔 하나를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내장은 제거되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냉수 어종이 저온에서 뇌조직, 신경, 근육이 저산소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질된 죽은 물고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더라도 단순히 가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죽은 뱀과 동물림. 같은 위험이 뱀에게도 존재합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내더라도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뱀은 죽은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 이들은 더욱 무섭습니다. 머리가 잘린 뱀도 여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 사막에서 몇몇 하이커가 방울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뱀의 머리를 자르고도 머리가 없는 뱀이 20분 이상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뱀의 머리에 독리와 독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간 후에도 여전히 물어 독액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는 낙타. 광활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은 물 부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로 불리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호기,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가 죽은 낙타를 발견하고 수분을 찾기 위해 그것을 자르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낙타의 혹은 실제로 지방을 저장하고 있으며 수분이 아닙니다. 낙타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으면 이 지방은 저산소 상태에서 메탄 등 가스로 변합니다. 또한 낙타의 위속 수분은 소화되지 않으며 활성 미생물은 수분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 질소 및 기타 가연성 가스를 생성합니다. 뜨거운 사막 햇볕 아래에서 낙타의 시체가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부 가스가 점점 증가하여 시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만지게 되면 풍선처럼 폭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죽은 낙타를 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 규칙은 고래와 같은 다른 대형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2019년 대만에서는 고래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트럭이 17m 길이의 향유고래 시체를 운반하던 중 내부 부패로 인해 폭발해 혈액과 내장이 튀어나왔고 교통이 수시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해변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죽은 고래에 가까이 가다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죽은 고래가 폭발하면 끔찍한 혈흔과 내장이 남아 큰 청소 문제를 일으킵니다. 낙타와 고래 외에도 코끼리와 하마와 같은 동물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죽은 코끼리를 해부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체내 가스가 축적되면서 폭발해 모든 내용물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는 끔찍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할 20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범 바다사자. 첫눈에 보기에는 귀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나움은 일반적인 육식동물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주로 펭귄을 먹습니다. 2003년 한 표범 바다사자가 남극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해양 생물학자를 죽였습니다. 28세의 키르스티 브라운은 표범 바다사자에게 예고 없이 공격당해 물속으로 끌려갔고 결국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신속히 구출되었지만 회생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독화 살개구리. 이 개구리는 정말 귀엽게 보일지 모르지만 외모는 종종 속입니다. 독화 살개구리는 길이가 겨우 1인치에 불과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개구리의 독은 단순한 접촉으로도 여러 성인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며 색깔이 선명할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이 생물들은 콜롬비아의 열대 우림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세 번째, 코모도 드래곤. 코모도 드래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도마뱀으로 인도네시아에만 서식합니다. 이 생물들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독성으로도 두려움을 줍니다. 이 드래곤이 먹이를 물면 독이 빠르게 혈압을 낮추고 출혈을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먹이를 죽인 후에 그들을 찾아 먹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상어처럼 날카롭고 강력한 근육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300파운드 약 136kg 이상 나가고 길이는 10피트 약 3m에 달합니다. 네 번째, 코브라. 뱀은 확실히 가장 치명적인 생물 중 하나로 당신이 절대 얽히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무시하지만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파충류의 평균 길이는 10에서 13피트 약 3에서 4m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독사 중 하나입니다. 코브라는 목에 피부 주름을 펼치고 머리를 세운 채로 구구 소리와 쉬쉬 소리를 내며 위협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충류의 독액은 마비와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한 번 주입되면 수시간 내에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붕어. 붕어는 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귀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들은 꼬리에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목재 배를 관통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독액이 중요 기관에 주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유명인 스티브 어윈은 붕어에 찔려 사망한 사례가 있어 그 위험성을 증명합니다. 가시가 그의 가슴을 찔러 독액을 방출하며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곰. 곰은 특별히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동물입니다. 이 거대한 털복숭이 생물들은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사나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 거대한 동물들은 매우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탈 수 있고 인간보다 빠르게 달리며 그들 앞에 있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곰은 겁을 주면 도망갈 수 있지만 북극곰과 회색곰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푸른 고리 문어. 이 생물을 보면 첫 반응은 만져보고 싶은 욕구일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생물들은 크기가 작고 독화 살개구리와 비슷하지만 수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독은 시한화물보다 1000배 더 치명적이며 만지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 표면에 매혹적인 푸른 고리를 발산하여 포식자에게 경고하고 먹이를 유인합니다. 여덟 번째, 인도 붉은 정갈. 볼 수는 있지만 만지지 마세요. 그들은 유명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으며 위협을 받을 때만 소개됩니다. 인도 붉은 정갈은 모든 정갈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쏘임은 마비, 극심한 통증, 구토, 의식 상실, 불규칙한 심박수,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퀴벌레와 도마뱀 같은 곤충을 먹으며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4인치 약 10cm입니다. 이 생물들은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및 최근에는 스리랑카 마을에서도 발견됩니다. 아홉 번째, 총알개미. 당신은 개미와 놀며 아무 문제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총알개미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개미 종류 중에서 가장 크고 쏘임이 매우 아픕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들의 힘은 악어와 견줄 만합니다. 총알개미를 집어들고 부수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하악은 불안한 압력으로 당신을 붙자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판다. 판다는 곰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수 있지만
미디어는 종종 그들을 친근하거나 장난꾸러기 같은 동물로 잘못 묘사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나운 판다가 남성을 공격해 그의 외투를 빼앗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동물원 같은 사육 환경에서 살아가며 야생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먹는 속도가 놀라워 하루에 14시간을 먹는데 할애합니다. 이 생물들은 주로 대나무를 먹으며 그들의 큰 이빨과 저작근을 사용해 찢습니다. 11번째, 나무늘보. 작고 우울한 눈빛을 가진 나무늘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고 싶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그들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영장류입니다. 그들은 귀여워 보이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들의 독액은 코브라와 매우 유사합니다.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은 귀여운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2번째, 원뿔고둥.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대형 원뿔고둥은 단단하고 패턴이 복잡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바늘 같은 이빨과 독성이 있어 먹이나 포식자를 공격하고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둥은 사람을 쏘기도 하며 독침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 해변에 갈 때 원뿔고둥 껍데기는 절대 주우지 마세요. 13번째, 케이프 버팔로. 공격적인 동물을 찾고 있다면 케이프 버팔로가 바로 그 대명사입니다. 케이프 버팔로는 모든 물소 중에서 가장 폭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케이프 버팔로의 공격을 견뎌낸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이들은 검은 죽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사냥하는 사자는 사자에게 잡히는 사자보다 많으며 인간 공격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들은 사자를 인형처럼 던져버립니다. 14번째, 돌고기. 이 목록에서 돌고기는 아마도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생물일 것입니다. 이들은 돌처럼 보이며 완벽한 위장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무서운 점은 여러 개의 지느러미와 날카로운 가시, 그리고 독액이 가득 찬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주로 강에서 살며 특히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 많이 서식합니다. 당신은 이들을 쉽게 놓치고 밟아 버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쏘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압력이 가해지면 독액을 방출합니다. 15번째, 딩고개. 딩고개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만지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딩고개는 개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달리고 사냥하며 방어하며 늑대와 밀접한 친척 관계를 맺고 있어 만나는 모든 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공격을 피하지만 원할 경우 쉽게 공격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집 천둥벌레. 화려한 색깔을 가진 생물은 종종 치명적인 독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천둥벌레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무수한 다리를 가진 생물들은 독액을 통해 먹이를 제압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방어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멀리하며 만져질 때만 쏘게 됩니다. 천둥벌레의 수명은 4에서 5년이며 주로 거미와 바퀴벌레를 먹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발견하면 해충을 정리해주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에메랄드 바퀴벌레 말벌. 에메랄드 바퀴벌레 말벌은 독특한 곤충으로 화려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대상을 사냥합니다. 앙컷 말벌은 바퀴벌레에 몰래 접근하여 충분히 가까워지면 쏘아 먹이의 앞다리를 마비시키고 다시 쏘아 도망가는 반사를 제어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정교하며 바퀴벌레의 뇌에 독액을 주의해 도망가는 데 필요한 부위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그 후 말벌은 더듬이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자신의 둥지로 옮깁니다. 18번째, 성게. 얕은 물속에서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생물 중 하나는 성게입니다. 성게는 작지만 극도로 위협적인 존재로
얕은 물과 깊은 물의 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성게의 길이는 1에서 4인치 약 2.5에서 10cm이며 아래쪽에 있는 입은 강한 탄산칼슘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닥에 파묻혀 파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게의 길고 날카로운 가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밟으면 극심한 고통과 중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극심한 통증, 무감각,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성게의 가시는 부서지기 쉬워 피부에 박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번째, 북극성 어류. 이 생물들은 독성과 날카로운 가시 외에도 다른 치명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어의 눈구멍 안에는 전기기관이 있어 전기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위해 그들은 바닥에 모래에 파묻혀 눈과 입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먹이나 포식자가 지나갈 때 성어는 빠르게 튀어 올라가 먹이를 습격합니다. 이들은 길이가 최대 22인치 약 56cm에 달하며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사이에 얕은 물속 깊이는 37m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번째, 키스벌레. 이 두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키스벌레 또는 삼각벌레는 사람의 입술을 먹고 살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이 곤충들은 적극적으로 번식하며 숙주를 찾아 피를 빨아먹습니다. 모기처럼 그들은 매우 낮은 농도의 이산화탄소와 유산을 탐지할 수 있으며 빛에 끌립니다. 그들의 직장에는 기생충이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 샤르코스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처음에는 약간의 부풀어 오름 두통, 경미한 통증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마비의 고위험 단계로 발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